제가 1억에 대한 수치를 아까 얘기했는데 1억은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에요. 요즘 뭐 1억 가지고 있다고 부자라고 얘기하지도 않고요. 그런데 의미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는 봅니다. 10억이나 20억을 모으는 것보다는 1억이 절대적 금액은 적어요. 하지만 저희가 1억을 모으기가 훨씬 더 힘든 것 같아요. 10억, 20억을 모으는 것보다. 그 이유는 이제 힘든 이유는 1억은 정말 자기의 체질을 바꿔야 돼요. 자기가 저축과 소비 습관을 바꿔서 과거에 내가 생활했던 저축과 소비 습관을 바꿔서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불어나는 속도도 사실 잘 안 보여요. 금액이 적다 보니까. 그러니까 인내와 끈기로 사실 모아가는 돈이에요. 근데 10억이나 20억이라는 돈은요, 이 정도로 모아가는 사람들은 보통 투자의 기법들을 이제 어느 정도 아는 단계에 와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방법들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기술적으로 이제 모으는 겁니다. 저는 1억까지는 마인드의 문제라고 보고요. 1억 이상은 기술적인 문제가 더 개입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의 마인드를 바꾸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기술을 바꾸는 건 기술은 배우면 되거든요. 전문가를, 내가 모르면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 되고요. 전문가를 고용하면 되고. 근데 마인드는 나의 사고를 바꿔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저희 회사에서도 제가 직원들을 뽑을 때 두 부류의 직원이 있어요. 어떤 친구는 회계 지식은 전혀 없어요. 회계에 관련된 공부도 안 해봤고 경험도 없고. 그런데 자세가 돼 있는 애가 있어요. 되게 근면 성실한 것 같고 적극적이고 이런 친구가 있고요. 어떤 애는 회계 경험은 많아요. 뭐 5년, 10년 경력을 갖고 있는데 이 친구의 사고가 자기가 배웠던 과거의 직장의 사고를 그대로 갖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더 경력이 많을수록 더 그러겠죠. 내가 배웠던 사고에서 잘 벗어나지 않아요. 그게 나의 경험이기 때문에 경험을 더 믿거든요. 두 부류의 직원이 있으면 전 전자를 뽑아요. 지식과 경험은 없는데 마인드가 되는 친구를 뽑습니다. 저도. 왜 그러냐면 뽑아놓고 보면 처음에는 얘가 좀 늦어요. 잘 모르니까. 그런데 1년만 지나면 바뀌어버려요. 후자인 친구들은 자기의 사고가 안 바뀌니까 자기가 배웠던 지식과 경험 가지고 우려먹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성장 속도가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자세가 되는 애들은 스펀지처럼 쭉쭉 빨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자세적인, 그러니까 돼 있는 친구들을 뽑아요. 그리고 사실 자세는 제가 바꾸지 못하더라고요. 성인이 된 사람의 생각을 바꾼다. 이거는 네, 너무 힘든 일이에요. 오히려 지식적인 거, 기술적인 거는 거기에 비하면 상당히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1억과 10억의 개념을 비교해 드린 것은 1억을 모을 때 나의 체질을 바꿔야 돼요. 내 투자와 소비 습관. 그리고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거. 사실 그 내용을 보면 대체로 아는 내용들이에요. 이제는 보통 어떤 재테크 강의를 가고 투자 강의를 가도요. 한 번 정도 내가 이런 강의를 딱 듣고 나잖아요. 그리고 오늘 2년을 공부했으니까 어디 가서든 들어보면 저거 내가 어디서 한 번은 들어봤어. 이런 내용들입니다. 대체로. 막 내가 전혀 몰랐던 기발한 걸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사실 조심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종목을 찌워주는 사람이라든지 뭔가 매매 기법을 자기만의 매매 기법을 이렇게 개발해 가지고 그걸 설명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게 일반인한테 맞지 않다고 봐요. 정말 기발한 게 보이는 사람은 오히려 조심을 해야 되는 거고요. 식상한 책이나 강의 그런 내용들이라면 그런데 내가 투자가 잘 안 되고 있다? 그거는 지식적인 문제가 아니야. 나의 지금 마인드가 그렇게 지금 못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내 마음으로 모르기 때문에 행동으로 잘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새로운 거를 자꾸 배우려고 할 게 아니라 내가 원칙을 얼마나 지키고 있나 그걸 다시 돌아봐야 돼요. 저도 그러거든요. 저는 경제 경영서를 지금까지 많이 봤죠. 뭐 재테크 책만 해도 수천 권은 봤을 것 같습니다. 집중적으로 투자 관련 책만 해도 거기에 경제 경영 입문서까지 하면 좋게 10,000권 이상은 제가 책을 보고 실전 경험을 갖고 있으니까 사실 새로울 게 있을까요? 저한테 보면 모든 책이나 다 어디선가 내가 한번 봤던 그리고 이런 걸 어떻게 하는지 찾아서 보면 다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항목들이에요. 그런데도 안 될 때가 많아요. 저도 실패하고 투자를 어려워할 때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제가 돌아가는 게 원점이에요. 제가 처음에 세웠던 초심을 제가 지금 지키고 있나? 보면 문제가 다 거기서 나오더라고요. 초심을 안 지켜하고 아는 내용인데 잘 안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까 투자 원칙들을 제가 설정해 보라는 게 그게 거창하게 워런 버핏이나 세우는 게 아니라 저희가 다 필요한 거예요. 나에 맞는 투자 원칙. 그리고 투자 원칙을 계속 업그레이드 해가면서 내가 이걸 계속 지켜야겠다. 평생 투자하면서 이걸 어기지 않을 때 이 마음가짐을 다지는 게 너무 중요한 일 같아요. 그게 투자 기법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투자 기법은 우리가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네. 그게 지키게 하는 게, 그게 가르쳐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참 어렵죠. 교육 쪽에 계시니까. 참,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처음 하는 건데, 들어서 이제 그랬지만, 저는 제가, 얘네들이 30이 되면은, 어느 정도의 종잣돈을 만들어주면 거기서부터 출발을 가능하게 해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서 적금을 계속 들어가지고 30대에서 1억이 되게끔 둘 다 해놨었어요. 네. 안 줬어요. 안 줬는데 그 안 준 이유가 이거 때문이었어요. 이것 때문이었는데 가만있어 봐. 이게 지금부터 내가 1억을 줬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걸 가지고선 이게 종잣돈에 대해서 키워나갈 수 있는 걸까가 계속. 저는 근데 여기 한국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한국에 없어서 못 줬지만 어쨌든 그러다가 오면 주려고 찾아가지고 그걸 넣어놨는데 아직도 못 주고 있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가능할 근데 소비 습관을 보니까 둘 다가 쓰는 거지 모르겠어 몰래 모으고 있는지 난 모르겠지만 이렇게 쓰고 보자지 이걸 갖다가 나는 내가 안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먼저 빼놓고서는 쓰는 거거든. 계획을 세워놓고서 거기에 맞춰 놓고 난 다음에 쓰는 입장인데 얘네들은 쓰고 난 다음에 모으려고 그러는 하나도 할 때 모으고 있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둘 다가. 근데 지금도 내가 그 의문인데 이걸 그래서는 그런 건 받았어. 30 넘으면 아무것도 너네들한테 안 간다 못 준다 뭐 이런 거는 이제 일찌감치 이제 그걸 받아놨지만은 가만있어 봐. 이거를 갖다가 어떤 식으로 하면 지금이라도 얘네들이 그렇게 습관을 들일 수 있는 걸 지네들이 스스로 터득을 해야 될 텐데 그게 가능한가? 근데 얘네 아빠 쪽에서 내가 가만히 또 쳐다보고 있으면은 깨달으면 되는 거지 뭐 가르쳐서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도 지금 그래서 이게 깨달아야지. 근데 가르칠 수는 있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이제 이미 근데 지금 봤더니 바닥까지 지금 치면은 얘네들이 그걸 아나? 이렇게 이제 생각 가끔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닥 치니까 아는 것 같아요. 아니 바닥 그것뿐이야. 내가 지금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오래 가지 못해. 딱 있지. 지금 때 그랬잖아. 얘 동생 같은 경우에 자 바닥을 쳐 우리 바닥이야 지금. 이제는 아빠가 지금 사표를 쓰고 왔기 때문에 하고 했더니 바로 그 다음 학기 장학금 전액 장학금 받아갖고 오는 거예요. 자기 학기 안 보내줄까봐 이제 바닥을 이제 아빠가 이제 안 나가면 오빠는 교육을 시킬 것 같은데 나는 딸이라서 안 시킬까 혹시? 바로 공부해가지고 전액 장학금을 받아갖고 오는데 취업이 됐어 하니까 또 바로 다 또 뭐 DF 막 해가지고 바닥을 또 걔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생각이 모으는 거는 뭐 나보다 내 동생이 더 잘하는데 그게 할 때는 해. 그러니까 좀 안 해도 돼. 그래서 걱정은 안 하는데 걱정은 안 하는데 세대 차이 아니까 그게 지금 근데 왜 세대 차는 아니지. 지금 이렇게 꼬박꼬박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 그리고 아이 꼬마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 하잖아. 지금 주식을 사야 되는 것도 애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지금 저축을 해나가잖아. 얘네들. 그러니까 계속 갈지는 몰라요. 지금 하고 있는 거지. 그쵸. 이제 언제 갈 모르는데 사람이 바뀔까 안 바뀔까 전 둘 다 맞는 것 같으니까 사람이 안 바뀐다 이 말도 맞지만 바뀐다는 말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포기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 바뀐다는 생각해서 포기하는 것도 안 맞는 것 같고. 근데 그 깨달음과 어떤 그게 저는 26살을 계기로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제가 성격부터 완전히 바뀌었어요. 물론 그게 잠재돼 있던 것이 나왔을 수도 있겠지만 맞아. 저는 충격이 있으니까 제가 몰랐던 세상을 딱 알게 되니까 내가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될 땐 바뀌더라고요. 알았던 사항을 가지고도 안 바뀌었던 건 잘 안 바뀌는데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서 내가 그 환경에 처해보지 않아서 저 몰랐어요. 그런데 그 환경에 처해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새 세상을 보게 된 케이스도 많은. 그거를 이제 그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쵸? 깨닫고 거기에 집중해서 정말로 고치려고 하는지. 그러면 바뀌긴 바뀌어요. 진짜. 그래서 저는 인성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 깨달음이 그 인성이 이제 활용이 되는데 그게 언제 올지 몰라요.
인성 자체가 그러니까 맞아. 기본 뿌리는 기본 그러니까 뿌리는 좋아야 있어야 된다는 돼요. 거야. 예, 기본 뿌리는 그런데 좋아야 돼요. 이게 밖에서 뭐 내가 펑펑 쓰고 뭐 하다가도 그렇죠. 다시 돌아오느냐, 예. 그거 바뀌느냐. 기다려 보겠습니다. 맞아요. 나 요즘에 안 써요. 가정 문제가 너무 막 나오면 안 그러니까 되는데 막뭔 얘기하네. 나글 쓰는 거 별로 알겠습니다. 없어. 알겠습니다. 아마 얘기할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교수님이. 그래서 네. 오늘 그러니까 없잖아요. 남들이 봤을 네, 때도 그렇게 안 알겠습니다. 보는데 왜 그렇게 이상하게 알겠습니다. 얘기해가지고. 아니 이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저희가 그냥 저는 이상하지 그랬나 않게 보지. 그냥 알지? 옛날에 좀 그랬죠. 젊었을 때. 엄마로서 할 수 있는 얘기로 전 받아들여요. 이게 이상하게 본 게 아니라 아 맞아 옛날 뵀어. 네, 엄마로서 부모로서는 네, 그냥 맞아, 아쉬운 점들 한 가지씩 얘기할 때 있으니까. 그랬어요. 222페이지 그 위에 단락인데요. 주식 투자는 사실 목적이 이 주식의 개념이나 목적이 내가 돈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는 환경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야 주식 투자 의미가 있죠. 주식 회사를 만들고 그 주식 회사에 전문가가 들어가서 전문 경영이 운영을 하고 벌어들인 이익을 투자자한테 나눠주는 게 주식 회사예요. 내가 주식 투자를 했는데 내가 고생을 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스트레스 받으면 주식 투자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 가는데 교회 가는 게 너무 힘들어. 주일 예배 드리는데 일하느라 맨날 교회에서 일하다가 힘들어하고 지쳐갖고 이러면 저는 신앙생활에 의미가 있을까? 사실 성령의 열매 중에 평강이라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고생하라고 스트레스 받으라고 교회 오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뭔가 신앙생활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거는 내가 교회 가는데 힘들다면 예배가 재미가 없고 예배 자체가 스트레스라면 예배하고 나면 막 에너지가 넘치고 평강이 와야 되는데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를 했는데 막 본업이 더 안 잡히고 돈이 더 그냥 막 꼬라박는 것 같고 일해야 될 시간에 투자를 뭐 시세표를 보고 이렇다면 이미 투자를 뭔가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식 투자는 내 본업을 정말 더 집중하는 차원에서는 보완수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내 안정장치가 있고 내가 일하지 않아도 벌리는 소득이 있으니까 내가 돈에 구애받지 않고 너무 돈 때문에 일하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전념하게 만드는 저는 수단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신앙생활 지금 사역자로서 전도사로서 활동하다 보니까 제가 사업체가 있다는 거, 투자 배당소득이 있다는 거, 그다음에 지표를 해서 거기에서 인세가 들어온다는 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돈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전 사례비 안 받거든요. 안 받으니까 제 기업이 있으니까 안 받아요. 근데 일반 전임 사역자보다 훨씬 더 자유롭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움직이기가 쉽더라고요. 유혹이 없으니까. 근데 제가 돈에 휘둘리다 보면 여기는 서운한 일이 생기겠죠. 사례비가 제 생각보다 조금만 적어도 왜 여기는 사례비 이거 주면 나한테 이런 일을 자꾸 시키지? 이런 생각 계속 시험될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생각 안 해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면 합니다. 그리고 소식껏 말도 하고요. 그러니까 사역하면서도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부담을 안 주는 거죠. 그 성도들한테 저 때문에 부담 갖지 마세요. 제 사례비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요. 오히려 제가 많이 벌어서 교회에 더 헌금해서 그분들 부담을 줄여드리니까 기분이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투자가 내가 좋아하는 본업을 하는데 효자 노릇을 해야 돼요. 투자가 나한테 스트레스를 주면 이건 자식농사 잘못 찐 거예요. 그렇게 될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고 있죠. 사실 여기 잘하고 있잖아요. 사업체를 등록하고 하고 있으니까. 많이 갖고 여기서 그냥 이거 언제 내 걸로 다 어머니 안 나오셔도 됩니다. 근데 이러면은 머리 아픈데 내가 안 나가도 우리나라를 지금 몇 년째 그래요? 몇 년째 하고 있어요. 그래도 자식이 아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든든해요. 저는 제 아이들이 저희 회사로 일하기를 사실 지금도 기대하면서 너희들이 나오면 제가 좀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애들이 잘 나와서 관리하면.